안녕하세요. 부차프로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조직도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업무들이 각각 부서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조직도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도입니다. 프랜차이즈 조직의 특성은 대표이사 아래에 바로 본부장이 보통 있습니다. 이 본부장이 이제 전체적인 부서를 총괄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FC 사업본, 마케팅본부, 경영전략본부 뭐 이런 형태로 등등의 명칭은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영업부를 빼는 경우들도 있고 운영부라고 해서 빼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조직도 내용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이시는 FC 사업본부, 마케팅본부라고 불리는 영업, 운영, 개점, 교육, 직영관리, 상품개발, 구매, 마케팅, 디자인, 이쪽 파트가 보통 실질적인 프랜차이즈 조직을 운영하는 데 주력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경영전략, 경영지원이라고 부르는 이 해당 부서들은 지원 부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진행하시다 보면 해외 사업에 눈을 돌리는 경우들이 좀 많으신데, 보통 해외 지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해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시는 부서들은 저희는 이제 글로벌 신사업부라고 했는데, 보통 해외 사업 파트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신사업실, 운영팀, 개점팀, 교육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지만, 결론은 프랜차이즈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FC 사업본부의 시스템이 해외도 동일하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유통 사업본부는 뭐냐면은 자체적인 공장이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든지, 이제 본인의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있어서 본인 브랜드만의 일반 유통 상품을 뭐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들은 보통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이런 형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조직도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진행하시기 위한 일종의 이제 체크리스트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력 부서와 지원 부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케팅, 영업, 개점, 교육, 슈퍼바이저, 상품 개발, 구매, 유통, 물류까지는 여기는 실질적인 운영 부서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법무, 노무, 세무, 기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를 지원 부서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운영 부서라고 하죠. 그러면 흐름 자체가, 이 순서를 제가 왜 마케팅부터 영업, 개점, 교육을 하고 슈퍼바이징, 뭐 상품 개발, 구매, 유통을 왜 이렇게 분류를 작업했냐면은,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이제 진행되는 건 어찌됐든 예비 창업자를 모집을 해서 가맹 계약을 해서 실제 개점 시설 공사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매장 관리가 들어가고, 이 매장을 운영가 되는 중에 물류를 공급하고 실제로 클레임도 받게 되고, 주기적으로 1년에 뭐 4회면 4회, 2회면 2회 신상품에 대한 개발을 해서 가맹점 출시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는 마케팅 부서에서는 하는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브랜드의 홍보나 광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보십니다. 그럼 가장 1차원적인 게, 이 마케팅 부서에서는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채널이든 인스타든 뭐 틱톡이든 어느 모든 채널, 그리고 광고를 집행한다고 해서 네이버 키워드 광고라든지 실질적으로 메타 광고라든지 등등의 모든 광고를 집행했을 때 예비 창업자가 유입되는 현황을 알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 거고요. 이 홈페이지 구축 단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느 채널에서 유입자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전환됐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통계 자료가 분석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광고비를 더 써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효과가 없으니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 단위, 월 단위로 분석을 통해서 본사가 광고 마케팅 비용 지불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산정을 해서 체크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거고, 보통 마케팅부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홈페이지 구축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유지 관리, 뭐 예를 들어서 기념일이라든지, 이제 5월 달이 다가오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이라 스승의 날이라든지 이런 기념일에 대한 이벤트를 집행한다든지, 보통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에는 이제 그 명절과 관련된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그리고 본사가 신상품을 출시한다든지 본사가 뭐 특정 어떤 행위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아, 이 브랜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브랜드 채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로 다 개발해야 됩니다. 뭐 인스타든 뭐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뭐 네이버 블로그든 별도 카페를 운영하시든 이런 등등의 브랜드 채널들은 다 개설을 해서 특정한 것들이 나왔을 때 홈페이지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모든 예비 창업자들이 홈페이지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홈페이지를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이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고객은 실질적인 고객, 뭐 점포를 갖다가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메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든지 이 부류랑 실제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예비 창업자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팀에서는 이런 홈페이지 유입을 시키기 위한 단서로 해서 이런 브랜드 채널들을 준비를 하고 DB 모집 광고를 통해서 뭐 키워드든 배너든 뭐 DDN 광고든 GDN이든 여러 가지 메타 광고든 여러 가지 광고들을 해서 결론은 홈페이지로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서포터즈나 체험단이나 언론 보도도 이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는 이제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 단계에서 이제 홈페이지 운영 관리까지 진행이 되는 형태이고요. 이제 마케팅 팀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뭐 여기 BI, CI, 뭐 상품 촬영이라고 했는데 결론은 사진 자료를 얼마나 고급스럽게 잘 찍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디자인물에 대한 결과치가 많이 틀려지는데, 보통 그럼 어떤 사진을 찍을 건지에 대한 기획도 마케팅 부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진 자료들을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할 건지를 정해서 그 사진 자료들을 촬영을 한 다음에 각각의 요소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각종 시안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제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뭐 메뉴판이 될 수도 있고 POP가 될 수도 있고 뭐 플랜카드, 뭐 배너, 유니폼, 쇼핑백, 뭐 명함, 뭐 요즘은 잘 쓰진 않지만 전단지라든지 뭐 자석 스티커라든지, 그러니까 매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디자인을 본사가 제작을 해서 가맹점으로 일괄 배포할 수 있는 구조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부서에서 이제 각종 시안을 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제안서 같은 경우는 쓰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은 이제 회사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예비 창업자 발송용으로 해서 사업 제안서, 그리고 입점 제안서는 뭐냐면은 특수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특수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입점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양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는 별도의 입점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는데, 여기 제안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브랜드 본사들은 전체적인 사업 제안서에 대한 큰 틀의 통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한 요소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제안서를 일부 수정한다든지 내용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내용을 뺀다라든지 해가지고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입점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질적으로 예비 창업자뿐만이 아니고 운영되는 가맹점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있도록 모든 업무를 다 진행하는 부서다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초기 본사들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이 모집을 해서 마케팅 팀에서 이제 영업부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DB 발굴 작업을 마케팅에서 하는 거고, 이 DB를 영업 단계에서 넘겨주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발굴된 DB는 무조건 해당 부서의 총 책임자나 아니면 해당 담당자 한 명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DB가 홈페이지로만 오는 게 아니고 가맹점 소개로 들어와서 가맹점주한테 소개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본사로 직접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별 활동을 통한 연락처를 통해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 DB에 대한 부분은 뭐든지 투명하게 본사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없으면 나중에 이제 분쟁에 대한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과 분쟁이 발생되는 것은 실제 운영 중이거나 폐점 단계에서가 아니고 영업 단계에서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영업 단계에서 제대로 못해서 분쟁이 발생되는 게 90% 이상인 이유가 왜 그러냐?
보통은 이제 저는 이제 이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에 대한 이제 수당 체계, 그러니까 급여 체계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서는 그러니까 고정급여로 해서 보통 영업 사원들을 하는 경우도 잘 없을 뿐더러 보통은 이제 대행사들을 좀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계약 관계가 대행사든 영업사원이든 실제 계약을 한 건을 달성했을 경우에 수수료 형태로 건당 얼마 또는 아니면 전체 개설 비용이 얼마 아니면은 한 개 가맹점당 개설 수익에 얼마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수당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영업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약을 쓰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이제 가장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데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계약을 쓰기 위해서 뭔가를 과대하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뭐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보통은 저희 이제 각각의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은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로스 체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해당 업무를 넘겼다라고 해서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되고 이 사람이 해당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고요.